하루하루의 주가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대한 통찰, 인사이트가 필요하죠.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닥이 은근슬쩍 슬슬쩍 오르더니 20년 만에 천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의 의미. 뉴욕 증시부터 흐름 읽어주고요. 코스닥은 좀 더 달릴 수 있을까 시각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미국 시장을 좀 보면요, 미국이 요즘 그 일봉상으로는 계단형 상승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한 4일 정도 횡보하고 양봉을 주는 모습,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슈가 뭔가를 한번 들여다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부양 이슈가 대부분이었고요. 지금은 그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금리에 대한 언급,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언급이 많아요. 연준의 제롬 파웰부터 부의장, 그다음에 지역 총재까지 전부 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설이나 인터뷰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완화자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게 제롬 파웰부터 시작해서 모두 반복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롬 파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원 의원인지 하원 의원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에게는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도구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도구를 시장에 조금 주면 시장이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이나 의장이 굳이 시장에 나와서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 도구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금리 인상하는 거라든가, 지준율을 올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항목을 약간 조절한다든가, 만약에 있다면 리트노베이션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저 연준 의장이나 지역 총재들의 입만 바라봐야 되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아마 미국은 다음 주에 있는 실적을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경기 부양 시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거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실적을 보기 전까지 시장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아마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주봉을 제가 몇 번 띄워드렸는데,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게 추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왔다 돌파됐다가 다시 코로나로 무너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요 두 번째가 여기가 돼요. 그래서 이 연장선이 지금 현재거든요. 그래서 34,200 전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200포인트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의 움직임의 모습을 시장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만약 그 상태에서 추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미국에서는 그 코로나가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주에 440만 명 정도로 확대됐죠. 그래서 WHO에서는 지금 시장에 경고를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방접종을 한 이후에 접종자가 확진자로 다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기업이든 뭐든 악재가 하나 있으면 악재를 여러 번 재탕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장은 코로나로는 딱 한 번밖에 안 썼어요. 그죠? 코로나로 이후에는 하나도 안 쓰고 다 그냥 경기 회복으로 그냥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재확진자 나오는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한 번 더 그거에 대한 걸로 시장을 흔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 기술적으로 지금 아주 중요한 구간에 다우가 왔고요. 다우를 따라 나스닥도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요, 연기금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연기금이 아시겠지만 그 주식 확대, 그러니까 보유에 대해서 1% 정도 확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연기금이 매도를 덜하고 매수로 진입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매도를 했어요. 아침에 매수를 하다가 매도를 했어요. 1,200억 매도를 했고 오늘 340억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기금이 매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는 정말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연기금이 사실 종목을 매도할 때 모든 종목에 대해서 지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줄이는 식으로 가겠지만, 대부분은 대형주 위주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5월 3일 날 아시겠지만 공매도 재개가 되는데 대형주 위주로 돼요.
그럼 당연히 대응주에서 좋은 종목도 자기들이 원하는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매도 나올 걸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1% 확대가 됐지만 그 확대된 것이 실제로 시장에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의 모습이 아닐까. 아마 그래서 어저께도 연기금이 매도한 게 아닐까. 물론 오늘은 사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도 아침에는 샀어요. 한 200억 정도 사다가 막판에 바뀌었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보는 거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연기금이 지금 시장의 유일한 개인들에게 부일 언덕이에요. 근데 부일 언덕인데 그들이 지금 그 공매도 부분이 시작됐을 때를 아마 보고 시장 대응할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기금의 어떤 주식 보유 확대가 바로 시장에 기대치로 다가오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매도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들이 매수로 전환하는 데는 약간 시간이 걸릴 소지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코스닥인데요. 어저께 뭐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00포인트. 이게 1000포인트가요. 사실 얼마 전에 있었어요. 얼마 전이냐면 1월 달에 1000포인트를 넘겼었고요. 넘겼다가 지금 그 종가상으로 못 넘었고 그 종가상으로 넘은 게 이제 어제 오늘 이틀째 1000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게 월봉을 보면 굉장히 뭐 저도 좋잖아요. 20년 전 여기서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때거든요. 닷컴 버블 때부터 쭉 계속 행보하다 이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정말 코스닥 정말 많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차트상으로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이 코스피가 약간 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눌리는 거에 대해서 대체 투자처로 아마 코스닥이 뜬 게 아닐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차트가 나중에 가서 뭐 꽃을 피울지는 좀 봐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게 된다면 그건 얘기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좀 오르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삼성전자 지분이 굉장히 높아요. 시가총액이. 근데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이 코스닥의 관련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납품하는 기업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요즘 반도체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이번 실적도 나왔는데 반도체는 실적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 반도체 시장에서 패권 싸움을 이제 한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삼성전자를 불러들이는 상황이 됐고 삼성전자는 또 뭐 설비 투자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중국을 상대로 매출이 났던 삼성전자가 일부가 많을 텐데 그 금액이 얼마 되냐. 매출이요. 연간 31조 정도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럼 그 부분을 버리게 될 수도 있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아니면 미국이 그걸 채워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된다면 삼성과 관련된 기업들이 코스닥에 굉장히 많은데 그 기업들이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1000포인트 오른 걸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행보를 갖느냐에 따라서 또 코스닥은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뭐 바이오 기업도 여러 기업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주식 시장은 한 개의 기업만 가가지고는 오래 가지 못한다. 여러 개의 기업이 동시에 잡아줘 가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 장비나 뭐 거기 관련 주식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 이번에 그 오고 있는 조 바이든의 어떤 반도체 패권 싸움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른 납품하는 회사들이 많은 코스닥이 진짜 기저귀를 필지 아닐지 결정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1000포인트 올린 거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코스피가 잠시 멈춰있는 상태에서 못 올라갔던 코스닥으로 시세가 좀 옮겨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정고점이 3266으로 가냐에 대한 의문점을 이제 가져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아까 제가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연기금이 매수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좀 지나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의 현선물이거든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조금 사요. 좀 사고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 선물이 지금 4,800억을 사고 있지만 누적으로는 7조 8천억 정도까지 매도가 어저께 됐었어요. 그러니까 맥스까지 매도가 됐었고 그렇다 상태에서 지금 4,800억이 걷어들였으니까 일부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추세 반전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 장 끝나봐야 정확한 답이 나올 거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수급적인 주체의 상황 속에서
시장에 가고자 하려면 결국 외국인들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 오늘은 정말 매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매수의 모습이 추세의 반전으로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지금 환율도 적당히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정말이라면 환율도 레벨이 뚝 떨어지는 모습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으로 주가를 약간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행보나 환율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코스닥이 1000포인트 간 거에 대해서 환호하기 전에 현재 거래소의 시장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어드바이저의 시각 들었습니다. 지수 확인합니다. 코스피는 3,159, 20포인트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 1000선을 확보한 데 이어서 1007포인트까지 갑니다. 오늘은 외국인 매수 기관들까지 좀 매수에 가세하면서요. 외국인 기관이 거래소에서, 코스닥은 개인들이 오늘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감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